네, 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제가 몇 개월 됐을까요? 몇 개월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두어 달 됐나요? 그, 피규어 도색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이제 물감만 설명해 놓고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이제 세계 3요소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는데요. 예, 색상, 이제 컬러, 그리고 명도, 그리고 채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양화를 했던 사람이라서 피규어 도색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잘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화로 이제 도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카마이유라는 기법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예전에는 네이버에도 없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서양화의 기술 용어, 단일 색깔로 몇 가지 배합, 해조를 이루게 하여 그리는 단체화. 해조는 이제 뭐 조화를 이루게 한다.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단체화, 한 색깔로 채색을 한다는 의미고요. 단체 명암화라는 뜻이 키아로스쿠로와 거의 같은 개념을 지닌 뭐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냥 단색깔로 그린다라고 하고 뭐 갈색조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서양화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은 이제 옛날 그림의 밑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하고 오늘은 요걸로 해서 명암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물감 짜는 거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아주. 그리고 요걸 리퀸이라고 해서 윈저앤 뉴턴사에서 오일 페인팅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건조제인데 속성 건조제인데 이걸 뭐 칠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유화는 뭐 통상적으로 칠하는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를 바라보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하루 이틀로 줄여주는 건데 무슨 일주일이나 걸려 하는데 원래 하루 이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루 이틀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주 조금 뭐 살짝 흔들어 가지고 할게요. 이게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 뭉쳐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나와 있는 그게 항상 준비가 부족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것도 많아요. 아주 조금이면 돼요. 조금씩만 섞어서 쓰면 됩니다. 뭐, 글쎄, 그냥 제 방송에서 이해하실 부분은 두 개 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해하실 부분은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론적인 부분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시면은 아크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뭘 사용하는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모든 이런 거에 대한 채색 방식은 옛날 서양화에서 나왔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결코 뭐 다르지가 않겠죠.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분색 기법이라고 해서 쓰는 방식인데 오늘 뭐 이론적인 설명보다 분색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나오나요? 화장지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드라이하게 그리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요렇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양을 칠하려면은 그 아크릴은 이미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피막을 이뤄서 얇게 도포한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듯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는데 여성분들이면은 이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여성분들 얼굴에다가 색조 화장할 때 있죠? 볼터치 할 때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칠해져 있는 거는 저거예요. 레드 퍼티.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요. 그림자 부분만 이제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고전 회화에서 쓰였던 방식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그리면서도 이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그리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왜 굳이 파란색을 올릴 때 올리는 곳 밑에다가 이 색깔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실적인 입체감을 원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색으로 하면은 손이 많이 가니까 섞어야 될 거에 채도 맞춰야지, 명도 맞춰야지, 할 게 너무 다뤄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그러니까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화나 이런 걸로 서양의 그 리얼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피규어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이제 그런 서양화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건너서 건너오다 보면은 과연 원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양 회화는 45도 각도에서 이제 빛을 비춘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제가 요 조명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었을 때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이제 그 회화를 그리는데 이 회화는 이제 한쪽 면만 한쪽 시점만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걸 돌렸었을 때 여기 그림자가 지겠구나 하는 곳에다가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영이 좀 깊게 지는 데랑 안 지는 곳이랑 좀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서페이서 뿌리고 광날 정도로 이렇게 닦고 그러는데 제가 할 작업들의 주류는 그런 그 에어브러쉬로 한 작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약간 러프한 느낌의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그 펜선이 잘 살아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형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유화를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서양화를 하게 된 이유는 잘 못했어도 계속 하다 보면 잘할 때까지 하다 보면은 돼요. 근데 다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채화 같은 경우 어떤 시간 내에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화는 그냥 그리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딴짓 해도 되거든요. 마르면 또 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화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뭐야 저거 그냥 어두운 데다가 빛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물감을 그냥 칠해넣기만 하고 뚝뚝뚝 톡톡톡톡 치기만 하고 별거 없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회화를 그릴 때 색깔을 10가지 색깔을 들어있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거기에다 이제 채도, 명도, 단계별로 이렇게 맞추려면 붓이 막 한 4, 5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색물 먼저 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색. 그러니까 빨간색. 빨간색을 이제 맞추니까 거기에서 명암을 밝은 거, 보통, 중간 통, 어두운 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그 명암만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헐 나 이거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이 동물은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본능 자체도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뭐 이렇게 프라이머니 뭐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바르고, 또 서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치 후가공도 한 듯 안 한 듯 싶을 정도로만 대충 하고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유화를 여러 번 다뤄본 결과 유화는 이제 제가 그래도 한 15년 이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뤄본 결과 큰 차이 없다라는 걸 느꼈죠. 유화가 오염에도 강하고 부착력도 좋아요. 그 여기에 뭐 이제 묻은 기름이나 이런 거 크게 물론 이제 막 너무 안 그러니까 유화 자체가 이제 굳는 기름을 쓴 건데 산화돼 가지고 굳는 기름을 쓴 건데 공기 중에 만나면은 근데 여기에 막 너무 묽은 기름이 묻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화 자체가 말 그대로 유화 기름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아크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오염에. 생각보다 뭐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도 없네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짧은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림 그리는 일로만 살았으니까 15년 정도면 뭐 짧다고 볼 수는 없죠. 15년 안 됐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그 단순화 시키는데 목적을 뒀죠. 물론 이제 뭐 예술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글쎄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닭살 돋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신한 물감으로 쓰는데 저는 원래 쓰는 물감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걸 또 꺼내놓고 쓰면은 또 부담을 가지실 분이 있으니까 뭐 단색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 낱개로 사서도 파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트 12색 세트면 충분한데 빨간색이랑 뭐 몇몇 가지 색이 없는데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바르니까 발색이 나오는데 꽤 걸리겠죠? 또 유화 위에 잘 올라가기 때문에 유화로 이제 밑작업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옷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적색. 그러니까 여기는 명암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전체적으로 다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면 말라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리킨을 섞은 상태에서 굉장히 얇게 바르기 때문에 충분히 마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화는 이제 고우 그림 같이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은 몇 달이 돼도 다 안 굳어요. 굉장히 서서히. 근데 이렇게 서서히 굳는 그림이 뭘 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극단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그 그림 그리기 방식, 회화 방식을 발전을 시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오래된 그런 순수미술 경매에 거래되는 그림들의 95% 이상은 다 유화 그림입니다. 95%도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아티스트들이 즐겨 쓰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을 만큼 너무나도 압도적인 수치로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제가 하는 걸 보면은 뭐야 이거 전면에다 그냥 다 바르는 거일 뿐이잖아 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간 곳에 조금씩 더
던져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들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술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그 톤을 깐다라는 의미 아시죠? 연필 옆으로 이렇게 빨리 젖어서 그 톤을 깐다, 눌러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기본적인 어떤 느낌과 용어들은 알아야 돼요. 미술 교육이 전혀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통용되는 사람들이 서로 신호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은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도 자료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미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미술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저건 했어요. 여기 저기 뭐 사포질 해가지고 싹 다 다듬었어요. 다 단차 부분하고 단차가 뭐 거의 티도 안 날 만큼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얇게 발라야지 다른 색깔들이 잘 올라가요. 이 위에. 근데 이거 제가 보고 이거 정말 너무 잘하셨다 해가지고 했었던 그분 거를 보니까 이걸 다 분리가 돼 있던데 이게 그분은 정품을 사셨나? 전 정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너무 딱딱해가 이거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박살나겠던데요, 이거. 정품하고 가품하고 차이인가요? 제 건 가품이겠죠? 22,000원 주고 샀는데 아무튼 도저히 분리할 수 있는 각이 아니더라고요. 요 안에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벗겨지고 지워지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되게 나중에 뒤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작업이 뭐라 그럴까 좀 잘 올라가요. 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 되면은 외제산 물감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발색력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나는 발색 좀 안 좋아도 돼. 내 발색을 낼 수 있어. 이런데 발색이라는 거는 음패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발색력이 좋으면 이거로 뭐냐면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을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환산한다면은 이제 인건비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제일 아끼는 거죠. 일건비를 제일 아끼는 게 돈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쓰거든요. 물감.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크릴 물감이나 뭐니 다 합쳐도 이게 최저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비싼 거 사더라도 그만큼 얇게 발라서 가격을 아니 얇게 가격 얘기 자꾸 얇게 발라서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처음에는 물감값 딱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독일 슈민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 하나고 5만 원씩 하니까 두 개 사면 10만 원이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고요. 예. 뭐 여기 이 보조제로 쓰이는 윈저의 뉴턴이라든가 렘브란트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100년 넘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품질 아주 훌륭해요. 자, 끝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게 붓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명암을 더 잘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밀한 걸로 정말 명암으로 끝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서 어른어른하게 좀 구름 느낌 그런 것처럼 툭툭툭 톡톡톡 이렇게 해준다 라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뭐 여기저기 빼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요한은 그냥 다음 작업을 위한
제가 이 얘기도 조용할 때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유화 작업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을 조형을 작업하기 위한 전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게 유화 작업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는 나중에 세필로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위에서 올라왔다, 밑에서, 아니, 위에서 내려왔다, 밑으로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 와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만 혼자 알아듣는 말을 하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관념이 아닌 머릿속에 눈으로 딱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보이게 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제가 아무튼 작업을 매일 조금씩 할 테니까, 매일은 뭐 못하겠지만 스케줄이 되는 대로, 요 좁은 데도 아마 뭐 어떻게 쓰는지 뭐 다 칠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피해서 칠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가 돼야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그냥 하는 거고, 피한다라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관점에서만 이해가 될 텐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시겠죠. 제 방송을 좀 더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테고, 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쟤네들은 뭐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말 하나 뭐 이런 것처럼, 언어라는 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척하면 착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이 정도로 해놓고, 그냥 성의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해놔둬도 됩니다. 뭐 이렇게 꼽아놓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중 되면은 이제 좀 그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하면 대충 제가 할 일이 예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작품이 끝났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게 아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빨리 돌릴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다 보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거 봤던 거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하게 되면 아 그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 볼 분들의 미래를 다 얘기한 건데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송 뭐 보자마자 에이 몰라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고 다른데 돌리시는 분들의 미래는 제가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을 갈아내지 않았네요. 잘 안 보이니까 뭐 갈아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 깊은 부분에는 물감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보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들은 그냥 냅두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 있는데 눈여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눈여겨 보지 않으셨던 분들, 또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하는 거는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것도 다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건데, 예. 그래서 되게 시시합니다. 명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파란색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는 거랑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암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한 7도를 맞춰라 라고 하는데, 명암이 0부터 10까지 있으면 7도에 해당하는 명암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두운 거, 더 밝은 거. 지금은 한 6도, 7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거는 뭐, 방송 스케줄상 하든가, 하고, 해놓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는 걸 직접 찍어서 다시 올리든가 뭐 둘 중에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더 어두워야죠. 등 쪽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이쪽은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어차피 이 안쪽도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는데 그냥 다 칠했습니다. 안 보인다고 또 안 하면 또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것도 끝. 이거 보세요. 이런 데도 안 했잖아요. 서페 안 뿌리고 그냥 잘 붙습니다. 이거 물감이 워낙. 요거는 요 바지는 파란색이에요. 그쵸? 루피가 청바지 입었죠. 청바지. 근데 그냥 요 갈색조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은 여기 깊숙한 곳, 어두워질 곳을 위주로 칠해요. 그러면서 이제 붓이 더 많이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묻어지는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얇은 붓으로 고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오리듯이 따면서 그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경계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가 생겨버리면은 물론 이건 만화지만 만화틱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